XSFM입니다. I, D, W, K.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을 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살 이상인 노인 인구가 706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이지요.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고 2060년에는 330만 명, 인구의 6%를 훌쩍 넘어설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돌봐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19년 6월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겨레와 함께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19년 6월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20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고요. 네. 권진환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한겨레가 아주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네. 한겨레 측에다가 스파이를 보내놓은 스파이가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은 누가 주냐 이런 걸 따지고 싶지만 그런 문제만 이야기하면 한겨레는 바들바들 떨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이제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동창회에서 그런 질문 같죠. 뭐요? 너희들 어릴 적 꿈이 뭐였냐? 자, 한겨레의 창간식 꿈은 이런 노동 조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저 노량진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들어갔던 친구들이 되게 중마고우가 돼서 평생 친구가 돼서 나오는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좁은 공간에서 편했던 집을 떠나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싼 음식을 먹고 낙방하면 또 계속하고 네. 긴장되는 젊은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학원에서 만났을 때 되게 친해지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지단 기자도 스파이를 해야 되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어요? 예. 네, 그렇죠. 이 교육 당시의 기사 일부로 이번 주말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육 12일차 이력서 쓰기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의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학력에 어떻게 써야 돼요? 경력란에 돈가스라고 쓰면 안 되고 땡땡 휴게 음식점이라고 쓰세요. 식당에서 전 부친 건 어떻게 써야 돼? 보험, 화장품 방문 판매, 식당, 제조업 생산 라인, 마트 등 교육원에 오기 전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서비스 판매직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했다. 여상을 나와 13년간 공장에서 격리로 일한 신숙희 씨는 엘리트로 꼽혔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일하다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다는 신 씨는 지난 5년간 경기 부천의 테마파크에서 사탕을 팔았다고 한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노년에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수강생들은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국가가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자격증을 따면 전문직이 되고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수강생들의 꿈은 요양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부서져 내렸다. 노인 돌봄과 빨래, 청소, 주방일 등 육체노동에 허덕였고 치매 노인과 보호자들의 치여 감정노동까지 감당해야 했다. 식당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지만 그것이 존중받는 삶을 의미하진 않았다. 요양원 원장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전의 삶과 다를 게 없었다. 요양보호자 자격증 소지자가 162만 명인데도 실제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1만 명뿐인 까닭이다. 국가 자격증인데 네. 자격증을 딴 사람의 4분의 1밖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니. 장롱 면허인 거죠? 네. 장롱 면허이기도 하겠고 네. 그만두신 다음에 돌아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궁금할 게 그거죠.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말이 약간 안 나올 정도인데 일단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요. 항상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일이고요. 네. 80kg에서 많게는 100kg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속 옮기고
뭐 그분들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된 신체적 노동을 하고 시간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주주야야 휴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주주야야 휴유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그 숙박업소 같은 곳에 있는 노동 형태. 그렇게 되네요. 3교대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간 근무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네. 야간 근무 때는 반대죠. 밤에 이제 6시 반에 와서 아침에까지 일을 하고요. 휴유는 말 그대로 쉬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휴유는 말 그대로 쉬는 건데. 녹음 상태 좀 확인하려고요. 아씨, 키보드가 멀리 있어. 이 전전 시간에 네.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한 명이 녹음이 안 받아졌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워버리긴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존재를. 머리를 일으켜서 잘린 사람처럼. 무한도전의 길이나 노홍철처럼. 다행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야야 휴유가 있고요. 또 재밌는 근무 형태 하나가 퐁당당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퐁당당. 아직도 퐁당당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퐁이라고 뭐 당당하게 쉬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이틀 쉬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퐁당당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퐁당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뭔가 그 아주머니들에게 뭐 입에 붙기도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가? 저는 학원에서부터 이 퐁당당을 배웠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하시고 48시간을 쉬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반복이죠.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 근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여기다 대고 올해도 일하네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투잡을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8시간 휴식이라는 건 달콤하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네. 안 달아요. 24시간 일했으면 48시간은 되게 비인간적인 휴식으로 날아가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 날은 그냥 잘 테니까요. 게다가 보통 요양보호사는 50대잖아. 그렇죠. 네. 네. 퐁당당 같은 제도. 아마도 국가에서 규제할 것 같은 수준의 노동일 것 같은데. 역시 초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사실 근로조건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퐁당당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퐁당당 없나? 이렇게 계속 투잡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데 또 육아나 집안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아이를 보거나 네. 집에 와서 또 가사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요양원 입장에서는 퐁당당을 하게 되면은 요양원장님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의 뭐 밤에는 사실상 중간에 휴식도 있으니까 주간 근무가 많은 게 훨씬 더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틀을 쉬고 오면은 어르신들의 상태가 매일 크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서로 교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새는 거의 주주야야 휴유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른 생각해도 밤에 졸 가능성이 높으면 네. 비상 상황 대처가 조금 미흡하겠죠. 그게 네, 제일 제대로 큰 일이 안 문제일 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이런 식으로 보통.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장이 CCTV를 보고 보호사들더러 앉지 말고 뛰어다녀라 라고 잔소리를 했다. 정확하게는 원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긴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라는 것도 피고용인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게 애매한 게요. 요양보호사의 상관처럼 구나요? 네, 관리직처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월급을 주며 월급을 체크하고 근무 일수를 체크, 휴가를 주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 실장은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죠. 어디 가 계세요? 아까 저희 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이라고 하네. 네. 이응 요양원 원장 같은 경우는 3개를 운영하잖아요. 네. 바쁘죠. 3호점 얼마 전에 오픈했기 때문에 거기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복지사 거의 시설장처럼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이때 놀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밥을 밀어 넣는다고 아까 제가 표현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분이 식사를 잘 못하시겠죠. 제가 앉아서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때뿐 거의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쉬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여드리는 일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을 움직이는 근데 거죠. 앉아있지 말라고 잔소리했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밥을 챙겨드려야 할 분은 많아요. 네. 앉아서 드릴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이분의 이 한 숟갈을 넣고 한 숟갈이 씹기 전에 다른 방에 있는 분의 입에 밥을 넣어 드려야 되는 건 거죠. 다른 방이요? 네. 옆자리도 아니고? 그럼요. 왜냐면 그분들이 남녀 성별을 다 성별끼리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쪽 두 분을 드린 분은 남성분이었어요. 그건 밥을 빨리 먹이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세계 방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건 김태경 저리 가라 할 멀티태스킹인데. APM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니 근데 상대가 유닛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리고 밥을 먹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저는 눈을 맞추면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침대에.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한 입씩 눈을 마주치면서 드린 거죠. 막 단소도 나누면서, 뭐 맛있으세요? 어머니 이거 맛있으세요, 어르신, 뭐 반찬은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뛰어다녀, 앉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앉으면 안 되는구나. 밥을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제가 기사에 썼는데, 정성과 사랑을 담을 밥 숟갈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처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 상관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근태를 CCTV를 봐가면서 평가를 하거나 네. 거기에 그것을 근거로 한 명령을 더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은 어쨌든 다른 이유로 일상이다. 그건. 네,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첫날 출근했을 때 요양원 선생님이 CCTV 사각지대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가장 먼저 저한테 해줬던 일 그거였어요. 여기랑 여기 소파는 CCTV에 잡히지 않으니 여기서 쉬면 된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점에서는 휴식 시간이 저도 정해져는 있었어요. 일과표에 휴식이라고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시간에 어르신들 CCTV를 계속 눈은 모시죠.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뛰어나가야 되죠. 어쨌든 그런 CCTV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정말 빡셀 때 두 분이 18분의 어르신을 돌봤다고. 네.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몇 명을 돌봐야 되고, 네. 실제로 들어가서 일해 보셨더니 그 숫자가 어떻게 안 지켜지고 있나요? 법으로는요. 네. 노인, 그러니까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분이 계시면 몇 명이죠? 10명. 10명의 요양보호사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한다 쳐요. 네. 2.5명당 1명이면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한 명이 2명 정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뛰어다닐 일이 있거나 뭐 변기에 앉히지 못할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주야야 휴유 3교대가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그럼 3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일단. 네. 가만있자. 25분의 어르신한테 27분의 어르신한테 법대로 10명에서 11명의 보호사를 채웠어. 네, 맞아요. 저희 11명이었습니다. 네네. 11명을 채웠어. 그 다음에 3교대를 돌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3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휴가가 있죠. 네. 연차 휴가. 네. 제가 그래서 18명이 2명이 본 날이 가장 최악인 게 일단 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썼겠죠. 네. 그날. 그러니까 둘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방 일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점심 저녁 저희가 밥을 만들진 않았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간식을 준비한 일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사람이 주방에 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18명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정부가 알아요. 이런 문제 제기는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나 보네요.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벽보다 더 큰 구멍이네요. 최초에 제도를 마름질했을 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샘이 구멍이 나 있는데 큰 구멍이. 네. 이거를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정부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요. 네. 그리하여 2.5명당 1명으로 만들어 놓았던 상황이 정규적으로 돌렸더니 8명당 1명이 되었다. 네, 계속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인력이 모자른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2.5명당 한 명이 돈이 나오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요양원 시스템이 정부가 요양보호사들 월급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요양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입소자 수만큼 요양비를 지급하면 거기서 인건비를 떼서주는 시스템이에요. 원장이. 네. 물론 인건비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게 월급 통장에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받으면 저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직접 우리한테 달라. 원장이 주게 하지 말고. 노조가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노조가 있죠. 생긴 지 뭐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네. 이게 또 아주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50대 여성이 많다 보니까 노조를 결성하거나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3배수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는 보장이 안 돼 있나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모든 예. 게. 네. 그냥 알아서 8에서 10명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고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기사가 나간 이후에 놀랐던 게 제 네. 댓글에는 요양 원장님들이 다 알았을 걸로 추정되는 서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댓글로. 우린 맞아요. 아니다. 네. 우리는 맞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너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와서 댓글에 굳이 화낼 입장인 사람은 막 되게 자세하게 또 막 적는 거죠. 네. 이거를 근데 거기 어떤 분 댓글이 지금 70, 80대, 70대라서 댓글 못 달고 있다고, 힘든 분들은. 진짜 달아야 할 분들은 달 수가 없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훨씬 심합니다. 저희는 더 열악합니다라는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지방. 기자님이 다닌 데는 좋은 데다, 그쯤 되면. 네, 왜냐면 거기 제 댓글에는 어떻게 이런 곳만 골라갔냐라고 했지만, 전 사실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여기밖에 저를 채용해주지 못해서 그냥 간 거였거든요, 사실은. 네. 확률상 랜덤하게 가면. 네. 중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미디엄이 네, 네. 나와요. 그럼요. 네. 저 원래 되게 열악한 데 가고 싶어서 거기 먼저 취업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저 뽑았지 않았어요. 덜 열악한 곳이 이런 상황이었다. 열악한 네. 데서 보기에 충분히 수상한 지원자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저한테 노조 만들지 말라고. 그거 봐요, 수상하잖아요. 앉자마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현대자동차가 왜 망한지 아냐. 노조다. 이러면서. 제가 이런 그런 얘기 는 아직 사람이- 기사에 안 썼는데 후기에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 원장님 차가 에쿠스인지 펠리세이드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차가 고장나가도 노조 탓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간 정도의 힘듦이 있는 요양보원에서 권진환 기자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 달 일해보고.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요. 어떻게 힘들어요? 일단 제가 인천에서 3일 일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체계가 더 안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요양보호사 중에 1년이 넘긴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환부에는 거의 기린처럼 동전 파스를 붙이셨더라고요. 네. 동전 파스랑 네. 동전 파스가 없으면 그 잠을 사진에 잘 수 나온 발이 권진환 기자님 발이에요? 그럼요. 동전 네. 파스 다다닥 붙인 게? 네. 거의 뭐 기린이나 달마시안처럼 붙이셨더라고요. 본능은 본능인 것 같아. 진짜 필요한 사람은 네. 어디서 퀄리티 좋은 물건을 바로 구해와. 그 전에 파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동전 파스를 다 붙이셨다고. 네. 광고해주고 있어. 아니 첫날 갔는데 모두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스가 당연하다. 그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허리랑 팔목과 다리를 쓸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전 가장 힘들었던 게 처음 3일 동안은 제발 앉고 싶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앉고 싶다. 못 앉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못 앉죠? 네,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가 아닌 이상. 네,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창고였고 하나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서 맞아요. 서 있는 일 많이 하는 사람도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요. 보통. 변기에 앉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근데 최고죠. 예. 그마저도 계속 불러요. 애기쌤이라고 저를 불렀는데 애기쌤 어딨어? 이러면은 바로 또 나가야 되고. 혼자 20대셨으니까. 네. 어르신들하고 담소를 나눌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밥을 먹일 때, 뭐 이럴 때 빼고는, 그나마 부천 요양원은 그런 게 휴게 시간이 있긴 있어서 앉을 수는 있었는데, 인천 요양원은 진짜 앉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나.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을 때. 그때 빼고, 네. 화장실 문에 최대한 신발 발바닥 딱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다리 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랬어요. 그때 좀 행복하고 불행하잖아요. 이 행복이 곧 끝날 테니까.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해요. 언제 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쵸, 상태니까 눈치를 계속 봐야 하고 또 신참이잖아요. 아까 제가 군대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안고 싶다. 그 정도로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맘 편히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 노동 강도로는 아까 기저귀 케어가 대표적인데요. 어르신 낙상이 있기 때문에 침대가 대부분 낮아요. 네. 근데 그 말은 곧 그만큼 허리를 숙여야 한다는 네. 뜻이죠. 그러면은 아까 두 번 기저귀가 있잖아요. 18명의 노인의 대부분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니까 계속 숙이고 그거를 가는데 기저귀 애기 갈듯이 이렇게 들어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몸이 뻣뻣하고 일단 와상 환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80kg, 100kg를 일단 옆으로 돌린 뒤에 기저귀를 갈죠. 그리고 한 명이 잡아야 돼요. 한 명이 갈고 닦고 갈고 채워서 바지를 올려서 다시 눕히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명 하다 보면 허리가 진짜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복대를 차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허리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휴식은 그냥 병원 가는 날. 한의원, 찜질방 저한테 항상 몸을 지져야 된다며 저한테 꿀팁을 무조건 몸을 지지고 그래서 수액을 맞아가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최근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버텨서 할 만큼 너무나 고된 일이고 남자 요양사가 거의 3%인가 되게 적거든요. 네. 굉장히 적은데 저는 그래서 이 남자 어르신은 사실 남자 요양보호사가 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월급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세상은 할아버지 반 할머니 반인데 그렇죠. 남자분들이 계셔야 할 텐데 직업의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 직업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한. 그래서 이건 좀 충격적인 기사에 안 쓴 건데 네. 요새 요양원들 대부분 그래서 여자만 받는 곳이 되게 많은 거 혹시 모르셨죠? 할머니만 입소시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 진짜요? 꺼려해요. 힘드니까. 남자 어르신도 불편해해요. 자기의 그렇죠. 어떤 몸을 맞아요. 계속 여자한테 노출시켜야 되고 그게 제가 요양처럼 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누워있는데 누가 내 기저귀를 갈고 몸을 만지고 씻기고 하는 게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치매여도 저는 그게 수치스러움과 이런 거는 부끄러움은 그 노인의 몫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분 계시는데요. 면접 볼 때 모 요양원에서 앞으로 그냥 아예 여자 요양원으로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남자 어르신들을 꺼리는 현상.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 반 여자 반인데 그럼 그 남자 어르신들은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아니 한두 가지 문제 정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정말 되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온 기분이에요. 저랑 윤세민은 2주 동안. 네. 왜냐하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누구 한두 사람 잡았다 족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서. 네, 저 지금 대안을 쓰기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결론을 쓰셔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마감이. 내일,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디에 쓰긴 썼는데 노인과 돌봄, 여성, 노동,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다 집약돼 있는 정말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직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또 세고 있죠. 오늘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 여왕 탱.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섭외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지 않으니까 네. 모르실 텐데 참으로 많이 여러분들을 접촉하고 애써봤지만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한겨레 기자님이 처음 섭외됐습니다. 사실 술만 많이 드셨죠? 네, 그동안 계속 까이다가 네. 네. 영광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개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지담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준다니요. 보통요, 요양원은 시 외곽에 있거나, 네. 시 외곽에 있지 않다고 해도, 조금 이제 건물 들어가는 입주 비용이 싼 편인, 그렇죠. 예, 즉, 주변에 편의시설이, 상업시설이 별로 없는 곳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룰루랄라 하면서 밥 먹으러 나갔다 올 시간도 아마 없긴 하겠지만, 있다고 그럼요. 해도 밥 먹으러 나갈 곳도 별로 없는 곳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일했던 요양원을 갔다 오신 것 같은. 근데 밥은 왜 안 줘요? 그러게요. 아니, 밥을 안 줘요? 기사에 적으셨잖아. 밥 안 준다고. 이제 와서 화가 나세요? 아니, 저 근데 이 부분 진짜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식대가 제공되지 않아요. 아, 대박.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입지 얘기한 거예요. 밥을 안 주면 안 되는 직장이에요, 여기는. 주변이 다 산업단지였어요. 여기 제가 일할 때. 편의점이 얼마 전에 오피스텔 같은 게 신축 건물이 들어오면서 그 밑에 하나 생겨서 그나마 밥이 모자랄 때 거기서 라면을 사온 거 정도고요. 네. 진짜 식당 없었어요. 없었고 옆이 막 타이어. 여기에 요양원이 왜 있나 싶을 정도의 환경이었고 잘 운전하면서 유심히 지나가다 보시면은 주로 네. 요양원들 다 그런 데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오래된 학원, 망한 학원 건물, 네. 이런 데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밥을 안 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공된 건 밥, 정말 라이스. 그거는 요리할 때 그냥 그거는 먹으라고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노인들 거를. 쿡트 라이스. 쿡트 라이스, 그쵸.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근데 걸 하면서 남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차피 밥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까 네. 제가 주방 보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밥을 해요, 항상. 아침에 만철 쌀을. 네. 요양보호사 걸 한두 숟갈 더 넣어서 그냥 저희가 먹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따라 밥이 모자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희는 굶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사회복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야지만 라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노인들도 쉽게 못 나가지만 요양보호사도 나갈 수 없어요. 쓰레기 버릴 때 빼고는. 진짜요? 복지사 허락 없이. 그럼요. 어떻게 나가요? 나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밥을 안 주니까 알아서 반찬을 그냥 싸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50대, 60대 이제 여성이 집에 가면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반찬을 만들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어도 너무 또 힘든 일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매일 영상 일기 찍고 기록하고 쓰러져 자기 바빴는데 주방 당번이 보통 반찬을 하나씩 해오긴 하는데 제가 하루 주방 당번 해봤는데요. 전날 장 보고 오니까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달걀 부침을 해주셔서 그걸 겨우겨우 가져갔어요. 네. 제 기사에도 그것마저도 또 다른 중년 여성의 노동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왜 안 줄까 정말 저는. 그러니까 복사는 노인들 주고 남은 걸 먹어라. 네. 근데 항상 수북히 올리라고 하거든요. 어르신들 들어가는 밥. 네, 왜냐면 그게 컴플레인이 워낙 요새 비리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보호자들이 왔다가 반찬이 만약에 그러면 그건 솔직히 큰 문제잖아요.
자식들은 와서 보면 뭐가 안 좋은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나쁘죠, 자식들한테.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밥 많이 주나밖에 없어요. 밥과 학대. 그거 가지고 뭐라고 네. 하면 밥 많이 줘야 돼. 네. 근데 들어오는 이제 식자재의 양은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자 나라에서 직장인이 밥을 쿡드 라이스가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보통 반찬이 파김치, 물김치, 뭐 배추김치, 김치찌개. 예? 그러니까 김치의 모든 종류를 다 거기서 많이 실컷 먹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다양한 김치네요. 요리를 계란도 없으니까요. 다양한 김치라는. 김치를 가지고 왜냐면 다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김치를 갖다 놓고 그냥 꺼내 먹는 거죠. 네. 김이 물론 항상 항비돼 있긴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부도 겨우겨우 얘기를 해서 사회부에서 허락하면 두부 한번 사와서 김치찌개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두부가 럭셔리군요, 지금 여기서는. 엄청 럭셔리한 네. 국입니다. 그날은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이 흥청망청 두부를 먹는 아, 그럼요. 네. 두부 너무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근데 주는데 웃긴 거는 너무 맛있어요. 일이 고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네. 진짜 그렇게 꿀마실 수 없고요. 저는 그때 먹은 밥이 아직 생각날 정도로 맛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만두는 날 요양부 3분 선생님이 동태를 사와서 전날 제가 그만둔다고 네. 끓으셨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에 제 신문의 기사에도 사진에 실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눈물의 동태탕 정말 그것도 한 분이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사오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애정을 네. 다 사오신다면 애정을 다해 거기서 또 노동을 하셔야 되죠. 네, 아직 제가 전화는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사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같이 일하신 분들한테 정체는 안 밝히셨어요? 그만둔 분들한테는 인터뷰를 또 해야 되니까 만났는데 혹시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거나 혹시 또 일하는데 워낙 이게 잘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제가 막 그렇게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밥 얘기할 때 데시벨이 제일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 제 밥이 중요하니까요. 네. 밥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제 어르신들 밥 얘기도 했고요. 네, 오늘 네. 보호사 밥 얘기도 했는데요. 네. 다 존중 못 받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군대 비유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 이 표현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사례는 1000가지인데 적용되는 원칙이 10가지밖에 안 돼요. 네. 군대가 괴로운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획일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상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편의상 더 이상 원칙을 안 만들어요. 아. 더 만들기 귀찮거든. 시스템 만드는 게 귀찮아서. 아, 그렇군요. 예. 그 원칙의 숫자도 너무 적어서 밥 먹을 때까지 막 일하는 사람, 서비스 받는 사람 다 힘든 상황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어요. 네. 업무 시간이 관리가 뭐 법대로 하면 되긴 돼야 돼요. 8시간 끝내고 가고 뭐. 네. 그런 건 되죠. 네. 근데 오늘 8시간 일하고 뭐 내일 쉬고 오늘 쉬고 뭐 내일 8시간 일하고 뭐 이런 게 지켜지는 게 노동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차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월차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네. 우리가 말이에요. 몸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이해 못하는데 육체 노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파스랑도 친한데요. 병원이랑도 친하고요. 그럼요. 한의원이랑도 친하고요. 네. 마사지사랑도 친해요. 저도 많이 맞고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휴식 시간은 되게 중요하고 자기 몸이 다 뭐가 있어요. 내 주변에 뭐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본인이 요양보호사 본인이 휴식 시간이 필요할 때 그게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입니다. 아,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전 당연히 한 달 일했으니까 연차는 못 썼고요. 네. 그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주주 야야 휴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휴 다음에 연차를 써요. 그러면은 휴 3일을 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2번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2번이란 1년이겠죠. 아, 그러네요. 네, 1년에 그러네요. 2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야 짜지. 네. 네, 연차를 맘대로 못 쓰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저도 하루 너무 제가 목이 안 돌아간 날이 하루 있었거든요. 일어났는데 그날은 담이 온 거죠.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네. 제가 이거 뭐 기획이고 뭐고 진짜 그날은 무조건 쉬고 싶은데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과표가 어떻게 될지 봤어요. 오늘 2명이 날인 거예요. 와. 내가 안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라도 동료를 위해서라도 가게 되는 게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휴유 못 쉬고 그다음에 그 가장 충격적인 건 내 친엄마가 돌아갔을 때 유급 휴가를 못 쉰다는 점.
네, 이런 사례를 기사에 내보내주셨어요. 어머님 상을 당했는데 그걸 못 지키신 보호사의 이야기. 저는 그분이 특이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일했던 요양원에 두 분이 그랬다는 거는 저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양보호사 많지 않았음에도 2명이나 그걸 겪었다는 거는 50대는 보통 부모님하고 이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다 못 만나본 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첫날 인천 요양원 갔잖아요. 네. 처음 만난 요양보호사가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 주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주였던 거죠. 처음 본 분. 네. 붙들고. 아침 회의에서 막 엄마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후두둑 떨어뜨리죠. 후두둑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았는데 그분 팔은 이미 동전파스가 8개 딴 기본으로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돌아가시는 거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돌아가신 이후에 빠진 그날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못 채운 시간. 그리고 3일장을 치른 거예요. 네. 3일장 동안 잠을 잤겠냐고요. 친엄마인데. 그러니까 갔다가 다음날 근무인데 퐁당당이셨거든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이제 퐁날 저녁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당당 쉬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던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일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저녁 밤 근무를 못한 부분과 그 하루 휴가 낸 부분을 일주일 사이에 퐁당당 플러스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76시간인가? 그러니까 매일 10시간씩 이상을 계속 그 어머니 자기가 휴가 쓴 거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경조사 휴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법에. 네. 그런데 그게 법이 아니라 시행 지침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건보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5일 유급휴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네. 나나 배우자의 뭐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에. 네. 하지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요양원에서 그거를 알아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군요. 그래서 기사에 그렇게 나왔군요. 부모님이나 뭐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명만 그렇게 쓸 수 있다, 휴가를. 아,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친엄마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택해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조차도. 하루를 쉬는데도 저는 말이 진짜 안 된다. 근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전에서 물어봤을 때 네? 막 이런 식. 모르고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 담당인데 남의 세상이군요. 그 지침을 아는 데까지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몇 번을 왜 담당자 전화하고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럼 제가 아니 근데 유급휴가 나오면 그럼 왜 그러면 여기서는 휴가를 안 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유급휴가라는 건 돈은 준다는 거니까 요양원 그렇죠. 입장에서 부담은 아닌데 그분도 이미 갔더니 어머니가 갔더니 돌아가신 뒤였던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대타를 구해놓고 갔어야 됐어요. 밤근무자를 갑자기 누군가를 채워놔야 자기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노동 중에 하나인데 네. 자기가 쉬는 날을 정하고 그날 일할 대타를 자기가 구하죠. 그렇죠. 근데 뭐 요양보호사 대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지방이어서 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당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길 바란 거죠. 근데 이미 갔는데 어머니 마지막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쉬지 못하고 와서 계속 누군가를 또 돌봐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휴가도 경조사 휴가를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쉬는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럽게 눈물 흘리시면서 그분은 거의 잠을 계속 못 잔 상태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만두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게 왜 가능한지라는 생각은 저희 방송에서 노동 문제 얘기할 때마다 계속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어떤 류의 충격에는 무뎌져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러게요. 그 비슷한 얘기인 건 맞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무뎌지네요. 듣고 있자니. 지금 뭐 시간이 좀 늘어지기도 해서요. 네. 근무 경력이 늘어날수록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2년 안 되기 전에 자르고. 2년이 예. 아니고 요즘에 또 1년이에요. 예, 뭐. 1년입니다. 예, 근속수당 안 주고, 뭐, 퇴직금 안 주고, 뭐, 이렇게, 네. 그러려고 계속 사람들 뺑뺑, 아시죠? 여기도 그런 데입니다. 애청자들 똑똑하시군요, 여긴 역시. 네, 네. 다 아십니다. 네. 하지만, 요 얘기는 우리 방송에서 많이 안 해봤습니다. 감정노동의 아. 문제. 네. 감정노동의 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겪어본 거여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죠?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만큼 힘든 게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이고요. 네. 이제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한테 시달리죠? 네. 네. 맞고 침을 맞거나 뭐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데 성추행에도 많이 시달려요, 사실은. 이거 플러스 이제 여기 오는 가족들한테 또 시달리게 돼요. 네. 여긴 학대하네요? 네. 밥 제대로 줘요? 뭐 몸 상태 이상하던데 왜 그래요? 근데 계속 의심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전 클레임이나 클레임 같은 것들은 네. 한국에서는 고압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태도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호자가 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요양원 비리를 한참 다뤘을 때였어요. 거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때려요? 뭐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그냥. 되게 교양 없는 건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든 육체노동과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일의 보람을 느끼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장, 그러니까 노인, 그 다음에 가족들, 이 모두가 을 오브 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아니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뇌는 참 궁금하네요. 여긴 안 때려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가끔 때려요라고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땅콩회항 사건 일어난 다음에 그 비행기 타러 가서 대한항공 직원만 보면 그렇게 장난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많았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진상은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 돌봄 노동은 제가 다른 서비스의 감정노동과 또 다르다고 한 이유가요. 네네네. 그 대한항공을 뭐 업무의 양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그분은 다시 안 볼 수 있잖아요. 이 클레임 한 분을. 네. 근데 저희는 다음날 또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계속 피부를 맞닿고 하루에 몇 시간씩을 같이 거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가족 같기도 하고 계속 돌보니까. 네. 근데 이분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저는 남이긴 남이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일하잖아요. 이 업무의 본질 중에 하나군요. 대신 가족 해주는. 네. 그런데 가족은 싫잖아 보통.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렇죠. 하지만 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직은 맞는데요. 계속 이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 네. 과 이제 그렇게 계속 피부를 맞닿거나 정이 드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 감정 노동의 강도나 내가 느끼는 체감도가 또 다른 결의 저는 감정 노동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답을 드리려는 질문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적잖아요. 아이들은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보육시설은 왜 적을까요? 뭐 제대로 된 게 없냐? 예.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거는 요양보호사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처지가 맞닿아 있는 점이 꽤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어떤 점에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존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들에 대해서 네. 특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CCTV에 둘 다 노출돼 있죠. 감시를 당하는 둘입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런 요양보호사들 중에는요, 시설에 출근하시는 분 말고요,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최근에 간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재가 요양, 재가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다 재가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방문 요양이 하나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센터에 내 이름을 등록해 놓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말 그대로 집으로 가서 하루에 뭐 3시간 정도씩 그분을 돌보고 오는 그런 형식이고요. 네. 네, 그래서 장단점이 뭐 되게 특징이 다른데 전 처음에 원래 재가 요양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 재가 요양은 상대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들은 어떤 센터에 소속돼서 파견돼서 일하기 때문에 잘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의 뭐 불충분함, 부조리함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눌 사람들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CCTV 설치를 어떻게 해요? 기록, 증인 아무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보호자 갑질에 더 시달리고요. 노동 행정 현장이 더 불안정해요. 그냥 나 싫은데 너 그럼 하지 마. 나 다른 사람 구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노인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간 기사죠.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갔는데요. 밭을 매게 시키거나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네. 시골에서는 예? 밭을 그 기사 안 읽으셨군요. 까먹었어요. 그 기사가 대박이에요. 네. 아유, 오늘 아침에 보고 지금 까먹고 있다 다시 들었거든요. 네. 세상에. 밭을 매게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시키고. 네, 심지어 애완견을 돌보는 일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이게 파출부인지 뭐 밭을 매러 농부인지 막 네.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 들어가면 하루아침에도 잘릴 수 있는 게 제가 요양보호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무 취업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는 저를 며느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라도 좀 낳아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저를 믿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취업이 잘 안 됐어요. 원래 그 재가와 관련된 가사노동은 연륜을 많이 따지죠. 출장 서비스 받으려고 혼자 하면? 또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둘 다 취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는 결국 안 되니 우리가 그랬을 것 직접 같네요. 심층 인터뷰를 전국에 대신 만나러 가자. 그리고 200명 인터뷰를 하자. 네. 설문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채우게 됐던 거고요. 네. 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방문요양보호사 216명. 와, 216명을 설문으로 구하셨네요, 어떻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평균 110시간을 일하시고 108만원을 받았다. 그럼 시급이 10,000원이 좀 안 되는 시간인데. 네. 국가가 지정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1시간 요양 서비스에 잡힌 돈은 15,470원이래요. 네. 인건비로 그중에 지급돼야 되는 돈이 13,366원이래요. 네. 예, 인건비가 87% 정도? 네, 86.4%. 네. 네. 근데 왜 10,000원만 받죠? 3,336원 어디 갔습니까? 참. 이거는 제가 요양사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저희 팀원들의 네. 얘기를 또 빌려서 저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이 86.4%는 1인당 적용 기준이 아니에요. 전체 이 센터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예요. 자꾸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제가 쉽게 들어볼게요. 8만 명을 고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100명어치 인건비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센터장의 친척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기자님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10,000원 주고 여기에 16,000원 주는 거예요. 전체 86.4% 맞추면 되잖아요. 그게 보통 그 보육 비리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나머지 6,000원은 이제 받는 거죠. 나한테 계좌로 싸줘. 백으로. 그렇죠. 슈킹한다고 하죠. 네. 리베이트. 이게 사실 말이 지금 6,000원이지 금액이 커질수록 얼마나 많이 떼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로 이제 요양보호사 지인 막 등록해놓고 돈 받고 이런 경우도 최근에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5회 판결 분석에서 아마 자세하게 또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연간 결산을 해요. 연간 결산.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86.4%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네. 1년 단위로 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슈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죠? 장난치기 좋다는 거네요. 네. 그 어딜 가나 사람이 적은 게 아니 요양보호사도 돌보셔야 되는 분들 많은데 사람 적고 요양보호 시설도 적고 근데 요양보호 시설을 감시할 인력도 적은 모양이네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여다봐요. 충격적인 건 이런 회계 결산 감사가 올해 처음 이루어졌어요. 아, 진짜요? 아우, 뭐 정말 10년 만에. 유치원 얘기랑 똑같잖아. 올해 난리 났겠네요.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 모두의 불행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쏙 빠져 있는 건 원장님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왜 제가를 꼭 취업하고 싶었냐면 예. 요양보호사 숫자가 지금 노인 이 서비스 받는 숫자가요. 네. 제가가 훨씬 많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요양원보다요? 집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최외 수단으로 요양원을 가고 등급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분들이 요양원을 가기 때문에 보통 되도록 집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기사에는 그 노인의 아들이 성추행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저는 설문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보호자와 노인 양쪽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되게 현장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밝히기 더 힘든 일이라서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집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와 저희가 했던 인터뷰가요.
저는 여태까지 아무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급여 계산도 저희 기자들이 이틀 동안 매달렸대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이거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이 시급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말 이 재가 영역은 앞으로 저도 계속 뭐 문제도 있게 볼 건데 빙산의 일각 앞으로 드러날 일이 많을 거고요. 지금 회계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집계는 다 됐어요. 이게 공개될 시점에 아마 또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저희 팀 기사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좀 이 문제가 부각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가 5개월 남았습니다. 국감이요? 네. 그러네요. 국정조사래. 네. 국감. 예. 아휴, 이게 뭐 국감 하나 해서 1년치 국감 한번 해서 풀릴 것 같으면은 유치원은 저러고 살았을 것이며. 항상 그렇죠. 저희가 예. 국감 때마다 소식을 100개를 넘게 전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계속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캐거나 파헤치지 않으면 네. 드러나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듭니다. 2008년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질병이라든가의 경우에 아주 소수의 경우에 필요한 보호시설, 감호시설에 대한 이런 리포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렇죠. 그때는 뭐 이름 모를 어떤 병, 이름 모를 어떤 증후군,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환우에 대한 처우, 이분들이 모여 살고 계신 어떤 보호시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은 이 피보호 대상이 얼마나 짧고 간명한 우리들의 이름입니까? 노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될 그것.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것인 그것. 예. 네, 그 부모님이 될 것이고요. 네. 지난주와 오늘 들은 이야기대로 우리에게도 그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아니기를 빌어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진보 언론 업계에서 한결에 인정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불문율 중에 하나인데요. 팟캐스트에서도. 팟캐스트에서 특히 한결에부터 치고 볼 일 이렇게들 생각들 하죠. 위험한 곳이었군요. 네. 네, 저희는 저 취재 잘하시면 아군입니다. 네. 좋은 취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권진환 기자님만 나와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다른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네. 다른 분야의 중요한 얘기들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겨레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종이신문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 그리고 구독 많이 해달라는. 뭘 구독해요? 종이신문이요? 네. 종이신문 구독! 요즘도 그거 있나요? 구독할 때 기자 이름 대고 구독하면, 좀 돌아오고 있나요? 그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있나요? 전통이에요. 기자 이름을 대고요? 예. 그러면 네임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차장급까지 다 전화 돌리고 그게 다 일상 지금까지도 하는 걸로 아는데 신참이라 모르실 모르겠다. 그냥 저희 기사 정도는 꼭 아직 8회까지 대안도 있으니까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워낙 대안에 관심이 많고 제보 메일이 많이 와서 최대한 대안을 좀 성심성의껏 담아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켜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끝으로 제가 요양보호사 얘기 나오면서 권진환 기자님이 취재해주신 그런 할아버님의 사례가 나와요. 할머니를 돌봐야 돼서 자격증을 본인이 공부해서 따신 할아버지. 진짜 감동적인 사례죠. 네. 이야기. 네. 그분 얘기나 좀 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의 학원 같은 수강생이고요. 같이 실습도 나갔었고 같은 저희 조였거든요. 네. 나이가 3배 이상, 3배쯤 되시겠네. 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요양보호를 받으셔야 될 분이.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거의 머리 3분의 1밖에 남아계시지 않은 팔순이시라고 하니까요. 네. 네,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식들이 보기 힘든 환경이고 그나마 내가 건강하니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 근데 이게 대안이라고 보긴 힘든데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요양보 자격증이 있으면 어쨌든 국가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 배우자와 있으면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으니까 아직도 요양보 자격증에 나이 제한이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노노케어를 하기 위해 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났었을 때 느낀 거는 어쨌든 만족도가 서로 굉장히 컸고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왜 이렇게 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 그리고 아내분도 더 이상 남편이 나한테 소리치거나 이유 없이 나를 몰아세우지 않기 시작했다.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대목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분 사례를 더 많이 싣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드님께서 두 분은 다 오케이 해주셨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몇 번이나 주셔가지고 제가 가명과 얼굴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일이지 이건 모자이크를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알려줘야 되고 감동적인 사례인데도 아직까지 우리들 가족 보호자들이 이런 것마저도 그러네요. 네,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좀 그런 부분도 좀 마음은 아팠습니다. 네. 우리는 국가도 개인도 노인으로서의 우리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기까지 하고 있군요. 네. 예. 그런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귀한 취재 덕에 권진환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 주말에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직 프로젝트 안 끝나가지고 계속 전화 받고 계셨는데 네. 바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